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드디어 미국 증시 기다렸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부를 보기까지 정말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는데요. 이번에 시장을 돌려놓은 것은 영란은행이었습니다.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소식 덕분이었고요. 이 덕분에 최근에 발작적으로 올라가고 있던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숨을 고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반갑게 나온 반등이었는데요. 약세장 속에서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기회를 잘 이용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정말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영국 중앙은행의 채권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금리도 같이 급락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9% 상승, 나스닥과 S&P 500은 2% 상승했습니다. 5% 이상 강세 종목을 보면은 어제 모든 업종이 다 올랐는데 강세 종목 보면은 메타가 5.3% 상승했고 넷플릭스가 9.3%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팔이 6.2% 상승, 전기차 제조업체인 루시드 5.6% 상승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인 블링크 차징이 6.3% 상승, 쿠팡도 5.6% 상승했고, 그다음에 제약업체인 일라이릴리가 7.5% 상승.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인 쇼피파이가 5% 상승, 어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석유 탐사기구 업체인 헬스가 7% 상승, 마라톤 오일이 6% 상승, 대본에너지가 6.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쇼울스 테크놀로지 태양광 업체인데 6.6% 상승했고, 인모드라고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5.2% 상승, 그다음에 UAM 관련주인 릴리움이 7.3%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젠, 제약바이오 업체인데 40% 폭등했는데요.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임상시험이 긍정적 결과를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글로벌 IB들, BMO 캐피탈이라든가 베어드, 그 다음에 미즈호 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270에서 360달러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라고 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체인데 7.7% 상승했고요. 에버코어 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70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금 몇 년간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은 신제품 사이클로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은총재는 11월에 75bp,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수요가 냉각되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플레 하락의 전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할 일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탠리 드러켄밀러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미국 경제 내년 경착륙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미국 경기 침체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깜짝 놀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침체는 예상보다 더 깊은 침체다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의 칼라일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창업자인데요. 지금 주식시장 바닥 기다리는 거는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주식 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좋고 향후 6개월 동안 이런 좋은 밸류에이션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현 수준에서 25%, 그다음에 50% 이렇게까지는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오른 가운데서 시장의 이슈들과 함께 종목들 점검해봤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들어 올려졌는데요. 네. 저점이 좀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어떻게 좀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그런 반등일까요? 네. 나스닥은 전저점 겨우 지켰어요. 네. 지키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쌍바닥에 대한 기대, 이중바닥, 삼중바닥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S&P 500은 살짝 전저점 무너뜨렸지만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반등하는 건 역시 이중바닥에 이게 아직 무너졌다라고 지금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바닥에 대한, 이중바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페이크일 수도 있다.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기술적 반등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런 시나리오가 조금 더 일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시간을 중간 선거까지 좀 벌면서 시장은 좀 버티기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좀 예상보다 좀 하락폭이 좀 깊게 나왔고 조금 빨리 나왔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지금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좀 저점에서 그래도 반등이 나왔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약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의 흐름을 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도 좀 보면 11월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12월에 빅 스텝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의 연준이 내놓았던 이런 기준금리 수준이죠. 그렇죠. 기존금리 수준이고 글로벌 IB들도 거의 뭐 이런 수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시장의 예상치하고는 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멘트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좀 경착륙이 온다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뭐 내년 말쯤인가요? 일단은 뭐 내년 어느 시점이라고는 지금 뭐 정확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데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년 말까지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98%까지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100%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100%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연착륙일지 경착륙일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그럼 경착륙 쪽에 조금 더 쏠려 있나요? 일단 뭐 연착륙은 제가 봤을 때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고 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결국에 뭐 경착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일단은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을 주는 구간 속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바닥을 기다리는 건 실수다. 칼라일이 이제 지금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실수일까요? 지금 샀다가 손해볼까 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일단은 칼라일 측에서는 뭐 지금보다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간에는 좀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지금 사면은 물론 뭐 25% 뭐 이렇게까지는 안 빠질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뭐 적으면 한 10%, 많으면 한 20%, 뭐 그 사이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은 약간 좀 다른 시각이시네요. 만약에 좀 산다고 한다면 이런 기간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역시 만약에 돌아선다 그러면은 성장주, 기술주가 뭐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 지수가 돌아선다면은 방어주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약하기 때문에 자금은 다시 성장주에 배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짧게 수익을 챙겨가거나 혹은 정말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단 제한이 없으니까 이런 폭등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젠이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임상 성공 소식이 있더라고요. 사실 치매 신약이 정말 성공적이라면 굉장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시장만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시장이 규모가 한 2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대로 된 치매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임상 3상 시험이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경쟁자가 없어서 뭐 시장을 거의 뭐 장악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동안의 주가 부진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해줬는데 보니까 이제 1월에 미국 FDA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그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가요? 일단 기대감은 있죠. 그런데 어제 이제 너무 좀 급등을 했는데 일단 임상 3상의 시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승인은 거의 뭐 확실한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의 주가 부진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뭐 협력사였죠. 뭐 지금 지분을 일부 가지고 50%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제 다 넘겼죠. 뭐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그렇군요. 바이오젠. 이 치매 치료제 정말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신약이 개발된다면 엄청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FDA 승인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일루미나가 또 올랐는데 어떤 모멘텀 보유한 종목일까요? 그동안은 이제 뭐 제약바이오 업체인데 그동안에 이제 신약이 부진해가지고 신약이 마땅히 뭐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실적이 많이 부진했는데 이제 신약 사이클로 접어든다고 해요. 에버코 측에서는. 그러면은 신약 사이클로 접어들면은 결국에는 뭐 실적에 도움이 되고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표가 뭐 상향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있어가지고 일루미나 이 종목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국내 시장이 낙폭이 한 번에 좀 커지기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뭐 해석 나름이긴 하겠지만 애플 관련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어요. 생산 증대를 좀 포기한다 이런 보도가 블룸버그 측에서 나왔는데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은? 개별적인 그러니까 이게 LG 이노텍하고 뭐 BH 정도의 영향을 미친 어제 그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장 전체로 그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월요일 날 이제 동시효과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 환율 시장 안정이 안 되면 미국 시장 올라도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어제 원달러 환율 시장 거의 뭐 19원 정도 급등을 해가지고 1,400 뭐 잠시만요. 바로 1,440원 아래에서 그죠. 39.9원에서 네, 그죠. 뭐 거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1,450원 선에 바짝 다갔었잖아요. 결국은 네. 그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환율에 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미국 시장하고는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기존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네. 저는 일단 어제 이제 저가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한 2,150 근처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다고 보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오늘서부터 약간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전략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셨는데 잠깐 애플 관련 뉴스로 LG이노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급락했잖아요. 어제 네, 이 밸류 체인은 좀 어떻게 점검해봐야 될까요? 잠시 한번 볼게요. 제가 네. 차트를 LG이노텍 어제 봤는데 어제 거의 10% 정도 맞아요. 하락으로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동시효과 방송에서도 어떤 뭐 LG이노텍의 환율 관련 수혜를 얘기하면서 하지만 지금 어제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 이제 밑꼬리가 달렸잖아요. 네. 그저께 9월 27일. 밑꼬리가 달리면서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하지만 이거 여기서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크포인트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나왔지만 네. 더 빠진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 이유는 어제 뭐 저희 회원 방송에서도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41만 4,500원이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어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데 조금 올해 초서부터 LG이노텍 30만 원 후반, 38, 9만 원, 40만 원 갈 때 밸류에이션 개인적으로 좀 너무 높아 보인다라고 뭐 회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네. 방송에서 어쩌다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별로 반응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로 그냥 높다고 봤어요. 그리고 네. 그 상태가 지금 3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 계속 6개월, 그렇죠. 5개월 동안 유지가 네. 되었는데 이제 박스권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더 빠진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살려면은 최소한 25만 원 밑에서 사야 되고 조금 그보다 더 아래로도 좀 언더슈팅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계속적인 좀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너무 오랜 기간 박스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좀 피곤해 보여요. 네, 그렇군요. 네. 진짜 실제로 1년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이고 최근에 증시 하락에서도 꽤나 많이 버텨가지고요. 박스권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고 있는데 하방은 더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접근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LG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봤고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서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잠시만 환율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네. 원달러 환율이 참 하루하루 거의 20원씩 올라가지고 대응하기가. 일단은 오늘 뭐 유럽 측 영국 중앙은행에서 뭐 개입이 좀 있어가지고 파운드와도 좀 진정되고 있는 모습. 오늘 일단은 환율 좀 하락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고점이 그러면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아무도 환율 얘기 안 할 때 5월 말 6월 초에 원달러 환율 시장 1,400원 간다라고 했는데 거의 뭐 미친놈이었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1,500원은 솔직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봤지만은.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는 저는 이제 뭐 4분기 말 정도, 4분기 중반 말이요? 정도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죠. 네. 당연히 1,500원 이상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1,500원 이상 가고 저는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넘을지 그 근처에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500원 넘으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게 시스템적인 위기 1,500원 넘으면 일단 시스템적인 위기가 뭐 들어온다고 보고 있어요. 뭐 그렇죠. 미리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엔화가
하나가 약세고 위 하나가 약세인데 걔네 시장들 주식 시장들 보면은 연저점은 안 깼어요. 네, 우리나라만 지금 깼어요. 네.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일주일 사이 65%나 우리나라 시장 급등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CDS 프리미엄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서로 맞물려 가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전처럼 물론 외환위기 뭐 시스템적인 그런 위기는 안 온다고 보지만은 네. 언론에서도 막 어떻게 보면 막 과대 조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해서 시장 불안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 시장을 좀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님이 전해주신 전망에서는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단기적인 고점은 있었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함께 좀 리스크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부 측에서 증시 안정 펀드를 좀 투입을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여처런 얘기가 좀 있어서 어떻게 효과를 좀 볼까요? 수급적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겠죠, 당연히. 네. 뭐 연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그게 뭐 아직까지는 얘기만 나오는 단계지만 일단은 수급 쪽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예전서부터 이제 증시 안정기금이 안정 펀드가 좀 들어오면 시장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미증시가 반등하면서 조금은 기대감이 모이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증시 안정펀드 규모는 1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꾸준히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신중하게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